안녕하십니까. 미래에셋증권에서 중국 증시 열심히 보고 있는 박수진입니다. 이번 주 보이는 차이나의 주제는 2024년 중국 홍콩 증시 연말 정산입니다. 2024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올해도 뭐 엄청 쉬운 시장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올해를 좀 정리하고 내년에는 어떤 흐름이 좀 될지 간단하게 좀 전망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자, 2024년 글로벌 주요 지수 중에서 이제 등락률을 좀 몇 개를 쫙 이렇게 살펴봤는데 사실 그래도 중국 증시가 최근 3년간 거의 꼴찌였거든요. 저 밑에 오히려 계속 하락하는 그림을 나타내다가 그래도 좀 위쪽으로 올라왔어요. 특히나 H지수, 그러니까 홍콩에 있는 H지수부터 항생테크, 과창지수, 약간의 그 테크가 겸비된 테크의 느낌이 좀 있는 그런 지수들이 좀 아웃퍼폼 했고,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뭐 창업한 상해종합지수 다 10% 이상 그래도 올해 기준으로 그래도 좀 상승하는 흐름을 다행히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도 중국 증시 내에서 상승 하락 섹터가 어떤 게 있었는지 뭐 12월 24일 기준으로 좀 살펴봤는데요. 가장 많이 올랐던 섹터는 보험이나 은행, 생각보다 금융주가 꽤 많이 올랐습니다. 중국에서 계속 얘기했던 밸류업, 뭐 그리고 시가총액 관리 이런 측면에서 이제 워낙 많이 빠졌었던 금융주가 좀 부각이 되기도 했었고요. 배당도 많이 하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이런 쪽이 좀 부각을 받았던 것 같고, 그 외에 통신, 가전, IT 하드웨어, 자동차 이런 쪽에서도 그래도 꽤나 상승률이 좀 높은 쪽이었다라는 거고, 좀 많이 여전히 좋지 않은 섹터는 헬스케어, 음식료, 뭐 경공업, 농업 이런 관련된 레저 같은 약간 소비 관련된 쪽이 그래도 확실히 좀 흐름이 올해 들어 더 좋지 않았다라는 점을 극명하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시장을 좀 영향을 줬던 재료들이 무엇이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 상승을 좀 이끌었던 재료는 역시나 중국에서는 정책이었다. 정치국 회의를 통해서 계속 그래도 우리가 경기 부양을 세게 할 거야 라는 좀 시그널을 계속 주기도 했고, 메시지를 주기도 했고, 의지를 실제로 표명을 하면서 뭐 이구환신 정책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계속적으로 좀 효과가 나타났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밸류업 의지, 시가총액 관리라든지 배당을 많이 주겠다 뭐 이런 쪽으로도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것들이 또 시장을 좀 밑에 층, 국유기업들이 단단하게 받쳐주는 역할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중국의 상승을 이끌 수 있는 재료는 역시나 정책이었다라는 거고요. 그래도 더 상승할 수 있었지만서도 계속 그 상승을 조금씩 깎아먹었던 요인 중에 가장 컸던 거는 결국에는 기대감은 있지만 그만큼 따라오지 않는 경기 회복 지연, 경기 지표 둔화,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소비 심리 둔화 이런 것들이 계속 발목을 잡았다라는 점이 상충되면서 2023년까지는 경기 둔화 우려, 막 이런 규제 우려 이런 것들이 컸었다면, 그래도 2024년에 그래도 좀 힘을 냈던 것들이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 의지가 계속 뚜렷하게 나타났던 점이 그래도 시장의 좀 상승을 조금 더 이끌 수 있었다라는 점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뉴스를 보다가 중국의 신화사라고 하는 중국 국무원 산하의 관영 매체거든요. 신화사가 선정한 2024년을 대표하는 글자와 키워드가 좀 선정이 됐더라고요. 그 글자는 지능할 때 지자가 올해의 글자로 뽑혔고요. 스마트, 인공지능 할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스마트나 AI 뭐 이런 쪽을 다 나타내는 글자라고 보여지고 있고, 키워드는 제가 보이차에서 한 몇십 번은 얘기했을 법한 신품질 생산력이 선정이 됐더라고요. 중국이 이제 정말 그 노동 집약적 생산을 떠나서 신품질 생산력, 여기에 이제 과학기술과 스마트화, 자동화를 얹어서 계속 고부가가치 생산을 이뤄낼 수 있는 쪽으로 바꿔가겠다, 질적 성장을 이끌어가겠다라는 의지를 계속 시진핑 주석부터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올해의 글자와 단어로 선정이 되었다라는 점을 이제 배경에 깔고, 그렇다면 2025년에는 좀 어떤 분위기가 연출이 될까? 제가 감히 예상을 해보자면 역시나 저는 인공지능 쪽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인공지능 플러스 라고 하는 게 2024년 처음으로 언급된 단어입니다. 2024년 양회에서 전인대에서 리창 총리가 최초로 언급했거든요. 인공지능 플러스 액션을 가동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산업이든 인공지능을 더해서 신품질 생산력까지 다 이뤄내겠다라고 하는 이제 천명을 한 건데요. 2015년 거의 10년 전이죠. 그때 당시에 리커창 총리가 이 전인대에서 인터넷 플러스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중국의 인터넷 산업 발전이라든지 중국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뭐 텐센트, 알리바바의 그런 기업들이 두각을 나타냈던 것을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이 인공지능 플러스라는 게 이제 내년부터 더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이 산업을 이끌어가고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단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2024년 12월의 경제공작회의에서도 지금 이 단어가 다시 한번 언급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2025년까지도 본격적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을 주목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15차 5개년 기획이라는 게 이제 내년에 그런 장기 플랜이 발표될 예정이에요. 2025년 하반기에 15차 5 기획이라는 거에 대한 로드맵이 발표될 예정인데요. 중국은 항상 역대 이제 5년 단위로 항상 이제 끊어가지고 우리가 어떤 경제 목표를 가지고 어떤 산업을 육성할지에 대한 장기적인 플랜을 항상 세우고 시작을 하는데요.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장기적인 플랜을 2025년에 미리 발표를 합니다. 그게 이제 내년이 될 것이고요. 2025년 하반기 정도에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역대 이제 5개년 계획에서 발표를 했던 우리가 어떤 산업을 육성시킬 거야 라고 얘기했던 것들을 좀 한번 복기를 해보면 이 중에 뭐 집적 회로라고 하는 반도체 기반으로 만드는 이런 IT 장비 뿐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 청정 에너지차, 신에너지 뭐 이런 것들이 계속 5년마다 이 목표 안에 다 들어 있었거든요. 근데 중국이 어쨌든 발전해왔던 산업을 기반으로 봤을 때 이 목표를 세워놓고 그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육성을 시킨 것들이 목표를 달성을 했고 어느 정도 그 성과들이 나타났다라는 점을 봤을 때 이 5개년 계획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정말 이거는 중국의 의지이자 장기적 플랜이고 어쨌든 이것들에 맞춰서 그 산업의 육성 방향이 계속 맞춰지는 거니까. 그래서 15차 5개년 기획에서는 인공지능이 반드시 포함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양자, 집적회로 이런 것들을 계속 반도체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우리가 더 발전을 시켜야 돼 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이런 방향으로 계속 전반적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는 인공지능이 될 것이고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자율주행, 휴머노이드 이거를 기반으로 할 수 있는 반도체나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등등의 과학기술 분야가 이 자리를 채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라는 점이 예상을 제가 감히 해보는 거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우선 기대감 그리고 정부 정책 그리고 정부의 지원까지 합쳐진다면 아마 2025년부터 조금 더 본격적인 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아마도 이제 그런 쪽에서 우리는 투자의 기회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또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2024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2025년에는 중국 증시도 한국 증시도 글로벌 증시도 더 많이 오르고 좋은 일만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내년 보이는 차이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